Zombie apocalypse. 앞에 지금 우리 고등학교가 나오나요? 네. 우리 음소거 해줘도 돼요. 여기가 우리 서창고등학교고요. 제가 우리 서창고등학교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어요. 원래는 오늘 제가 새벽에 대전에서 출발을 해서 서창고등학교를 가려고 하였으나 마음은 진짜 가고 싶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지만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2학년이고 3학년, 이제 3학년이고 이제 2학년인 거예요. 그러면 대학 생각하면 나의 꿈을 위해서 얼마나 기분 좋고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즐겁고 행복하죠. 뛰는 가슴으로 점핑하기.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면접이지만 그래도 면접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고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내가 대학 가는.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이제 대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키워드 오늘 주제를 가슴 뛰는 꿈으로 점핑하기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하늘 높이 점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했고요. 우리 친구들 서창고등학교 여러분 미래를 멋지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으로 온라인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생활이 숙제가 아닌, 숙제는 정말 싫어요.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숙제가 아닌 멋진 내일로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즐겁게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볼까요? 누군지 맞춰보게요. 누굴까요? 오인성. 또 조인성 같은가? 모르겠어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나왔지? 박보검이요. 아, 박보검. 조인성보다는 요즘은 박보검이지. 그치. 조인성은 우리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우리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거고. 다음에, 아이유. 아이유는 쉬운가 봐. 다 여기만 보고 다 맞춰, 이상하게. 너 이렇게 보고 모르겠던데? 짠. 여기까지 나와야 아이유인데, 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유는 다 맞췄어. 모르겠어요. 힌트. 아, 김연아. 김연. 연아, 김연아죠? 여기에서 다 나오더라고. 베니. 여기만 보고 아나 봐. 그쵸? 입 부분이 제니 같은가 봐. 저도 제니 좋아해요. 블랙핑크 제니. 그다음에 이건 남자친구들 맞춰야 돼. 손흥민? 오케이. 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했는데 남자친구들은 한 명도 안 맞췄어요. 지금까지. 여자친구들이 다 맞췄어요. 남자친구들이 너무 과묵한가 봐.
공통점. 단어. 응? 공통. 정선. 정선. 왜 정선이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성함이 정선이에요. 아, 맞다. 여기 내 이름 있구나, 여기. 아, 맞네. 이름 바꾸기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구나. 차이가 많이 나죠? 창피하긴 하네. 이렇게 마스크만 이렇게 썼으면 아마 비슷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 사진이긴 한데, 제 이름은 정선이라고 해요.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무지하게 반갑고요. 직접 대면을 했으면 더 반가웠을 텐데, 이렇게 지금 친구들 얼굴 하나도 못 보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혜정이랑 혜인이랑 다 사진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사진이 아니고 얼굴을.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우리 얼굴 좀 보자. 태희, 혜진이 둘 있네. 이혜진, 김혜진, 차재경, 최연우, 허민지, 김나영, 정지우, 박민채, 김다솔, 박혜정, 혜인이, 예빈이 얼굴이 하나도 비디오를 안 켜요. 자, 제 이름은 정선이라고 하고요. 어릴 때는 정선이라는 이름이 참 싫었어요. 정선, 인왕제색도, 정선군, 정선의 무연탄.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무지하게 놀렸어요. 깜둥이라고, 정선 무연탄 때문에 깜둥이라고 놀리고, 추석 부를 때 이름 두 글자니까 무지하게 웃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정선 이 두 글자가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억을 잘해요. 안녕하세요. 정선 아리랑이에요. 그러면 다들 기억을 오래오래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멋진,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짠! 대학 입시 면접. 여기 온 이유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인데 도대체 입시가 뭐길래 면접이야. 나 떨고 있니? 면접 정말 무섭죠? 나 떨고 있니? 하고 있어요. 보통 이건 지금 입시 선배님들의 사례를 지금 적은 건데요. 한번 보세요. 학생부 독서활동에 적혀있는 책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아서 우물쭈물 다 면접이 끝나버렸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선배님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면접을 보러 가면은 거기에서 질문을 공통 질문이나 이것저것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제출한 학생부나 자소서를 보고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의 학생부의 독서활동 부분에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이 보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처음 들어갔는데 두근두근 해서 머리는 하얗고 그럼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뭘 어떻게 얘기를 해. 그냥 저기 정말 신기하고 멋있었어요. 우물쭈물하다 다 끝나면 10분 내 시간 다 지나고 네 안녕히 가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서 학생부 세특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꾸 학생하고 부르시는데 제대로 답을 못하고 눈물만 나와서 계속 울다 나왔어요. 자신이 없고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자신 없는데 계속 학생하고 부르시는데 눈물만 나왔대요. 내가 나의 학생부, 내가 적어냈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제대로 다 대답을 못한 거예요. 속상하죠. 이건 내 건데, 내가 적어서 낸 거였는데, 내 거면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나서 울었대요. 동아리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셔서, 동아리에 대해 물어보셔서 대답을 했는데 대답하면 또 묻고 또 묻고, 그건 왜 그렇게 생각했죠? 금방 설명한 법칙은 뭡니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끝까지 대답은 했는데 정말 미안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요 녀석 봐라. 제법인데? 괜찮은데? 면접관님들은 관심이 가면 한 번 더 물어보게 되고 제법인데 하면서 궁금하고 해서 더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잘 모르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잘 이야기를 성장 이야기나 아니면 독서 활동, 다른 공통사항 같은 거 다 물어봐서 이야기도 잘하고 웃으면서 하고 잘했는데 갑자기 턱하니 모르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 아는 대로 말로 하고 그 이상은 잘 모르지만 입학하면 잘 배우겠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대답하고 나왔어요. 자신감이죠? 뻔뻔하게 할 수도 있죠.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려고 대학 가는 거잖아요. 모르면 배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모른다고 머리가 하얘졌다고 우물쭈물대고 눈물 뚝뚝 흘리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친구는 뻔뻔하게 웃으면서 얘기 잘한 것 같죠.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모든 언니 오빠들이 똑같이 다 면접을 다 같은 분위기에서 다 잘 본 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 틀리고 성향마다 다 다르게 대처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그러려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씩 천천히 준비해서 당황하지 않고 힘들지 않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오늘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워크북이나 아니면 정보북을 이용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4층에서 정보북이나 워크북 다 잘 챙기셨죠? 자, 그러면 도대체 대학이라는 데서는 왜 면접을 보는 거야? 그냥 우리 하던 대로 그 학생부나 아니면 내신만 보고 하지 왜 면접을 왜 봐? 면접은 서류로만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서류로만 알 수 없는 수험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대학에 와서 얼마나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잘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역량을 잘 펼 수 있는지, 대학에서 잘 적응해서 자신의 꿈을 잘 펼 수 있는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또 우리 대학의 학과 특성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준비된 학생인지, 그런 수험생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서류로는 모르잖아요. 이 친구가 서류에다가는 거짓으로 책을 읽지도 않았어도 요즘은 다 그 책 내용을 알 수 있듯이
책을 읽지 않았어도 그냥 거짓으로 다 쓸 수 있는 거고, 이 실험을 하지 않고 내가 이러한 과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더 확인하고 좀 더 준비된 학생을 뽑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면접은 말 그대로 내 앞에서 확인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을 직접 바라보고, 갑자기 올해처럼 코로나라는 게 생겨가지고 면접이 바뀌어버렸어요. 면접 항상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우리 학교 어디로 오세요 하면 가서 친구들 많은 데서 같이 덜덜덜덜 떨면서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기업체도 그러고 학교도 그러고 비대면 면접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비대면 면접 방식으로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 친구들하고 저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대전에서 양산까지 새벽에 운전을 하고 가서 만났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줌이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만나고 있죠. 그것처럼 면접도 비대면 실시간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인터넷 연결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뚝 끊겨봐요. 인터넷이 뚝 끊겨버리면,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버리면 친구들하고 저하고 연결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면접에서도 지금 면접관님하고, 친구들이 면접관님이고 제가 지금 수험생이에요. 친구들이 저를 지금 평가하고 있어. 평가하고 있는데 인터넷 연결이 끊겨서 제가 접속이 끊겼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 친구가 인터넷 연결이 끊겼구나. 우리가 이 친구가 다시 인터넷 연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끊겼나? 아니면 뭐 하기 싫어서 나갔나?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땡 하고 끝날까요? 안 기다려줘요. 왜냐면 면접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나 말고도 여럿이 있기 때문에 한없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배려해서 이 아이가 인터넷이 끊겼다, 그것을 생각해 주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실시간 방식일 때는 인터넷, 우리 와이파이, 핸드폰을 보면 와이파이 이거 5개가 빵빵하게 되는 그쪽에서 인터넷 연결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업로드 방식. 영상 업로드 방식이라는 것은 먼저 면접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이런 문제, 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학생의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면접 질문지를 우리에게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평가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것은 나 혼자서 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대면을 하고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긴장감도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한 준비를, 예상 답변은 여러 개 준비해 가지만 정확한 답변은 준비를 못해 가잖아요. 그런데 영상 업로드 같은 경우는 정확한 답변을 내가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평가 비중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답을 내가 미리 다 모범 답안을 적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 녹화 방식은 면접 장소까지는 내가 가요. 면접 장소까지는 내가 가는데 떡 하고 들어갔는데 면접관님은 없어요. 면접관님이 없는 대신에 딱 하고 카메라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지. 카메라가
카메라만 딱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앉아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방송으로 이제 문제가 딱 나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네,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녹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까 영상 업로드 방식이라고 했죠. 업로드 방식의 장점은 보통 그냥 문제 주고 그거 하루 만에 제출하세요 라기보다는 동영상 제출 기간이 길어요. 한 3일 정도 줘요. 3일 정도 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 답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문제에 대한 답안, 문제가 나왔으면 문제에 대한 답안, 대본, 문제에 대한 대본을 충분히 제가 작성해서 암기하고 해서 앞에서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찍어요. 찍다가 이상하면 다시 찍어. 이상하면 다시 찍어. 또 우리 친구들 편집도 진짜 잘하죠? 편집해.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공개 질문을 보고 수험생이 녹화해서 올리니까 완전 모범 답안인 거죠. 그리고 면접 날짜가 겹쳐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직접 대면이면은 다른 학교와 내가 지금 이 학교와 A 학교와 B 학교가 동시에 합격을 했는데 면접이 같네? 면접 날짜가 같으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업로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A 학교도 갈 수 있고 B 학교에 둘 다 면접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다. 날짜가 겹쳐도 면접 날짜가 겹쳐도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죠.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가장 큰 단점은 정확한 의사소통이 안 돼요. 우리가 아크릴막을 가로막으면 잘 안 들리듯이 현장 녹화를 할 때도 나의 목소리가 작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멀거나 하면 카메라를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저기에 녹화가 될 때 나의 목소리가 얼마나 어떤 크기로 녹화가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목소리 톤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네? 뭐라고요? 하고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기도 하죠. 그러면 요즘 면접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특기자 전형 등 일반 면접이 어떻게 인성면접으로 우리 친구들의 인성을 얼마나 더 많이 보느냐 해서 인성면접 중심으로 강화가 되고 있어요. 면접이. 그래서 선행학습 금지법. 요즘 뭐 공부해서 선행학습 금지법이 생겼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인간적이고 친구를 먼저 배려하고 창의적으로 키우고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인성면접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한 평가는 도덕성인 거예요. 도덕성. 얼마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 친구가 도덕적 사태와 도덕적 행동에 관심과 주의력이 높은지. 도덕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도덕적 정의가 바른지, 도덕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며 그 입장이 사회 정의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아이가 더 낫겠죠.
그리고 사회성에서는 대인관계. 원만한 대인관계는 바로 모든 친구들이 좋아하고 모든 친구들이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하면 그 아이는 리더로서 어느 정도 자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대인 적응성 정도, 그다음에 친절과 편안함의 정도는 대인 관계를 보고 사회 적응성,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사회에 적응 못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지도성, 이게 바로 지금 리더의 자질을 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회성, 수용성, 자기조절, 이탈, 비행 등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인성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관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보면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기본적인 공통문항이 이제 뒤쪽에서 나올 건데 기본적인 공통문항 보면 자기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봐요. 여기 이제 인성에 관해서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기에 관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공통문항 같은 거 만들 때 공통문항 이제 자기 이제 면접 문항 만들 때 나의 강점이나 아니면 나의 장점 그리고 나의 특징 같은 것을 문제로 많이 만들라고도 해요. 자아관에 관한 평가 같은 경우는 나의 관점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하고 있는 관점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면접관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면접관님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했는데 갑자기 그럼 저도 살짝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방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신이 사고하는 관점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방향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전개하고 있는 논리가 어느 정도 성숙한지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이 어느 정도 풍부한지 사회 공통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일관적이고 얼마나 개방적인지 폐쇄적인 사람은 별로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이것은 바로 개방적이라는 것은요.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다름을 인정해서 같이 일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고. 그것이 개방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고력에 대한 평가는 논리적 사고력,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얼마나 독특한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울 수 있는가. 우리 보통 생각을 할 때 수평적 사고를 많이 하라고 하죠. 수평적 사고, 수직적 사고보다는 수평적 사고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1타임에서도 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 선생님 눈에 박민채라고 있습니다. 민채야, 비디오 한 번만 켜주자. 소리도 음소거도 했으면 좋겠고요. 민채야, 봄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거. 봄. 개나리. 오케이. 그럼 다솔이는? 네. 벚꽃. 벚꽃. 혜인이는? 김혜인. 소풍이요. 응? 소풍이요. 소풍. 김혜인은 소풍. 그러면 김예빈. 예빈아. 네.
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냥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응? 따뜻해요. 봄 따뜻해요. 맞아요. 봄 따뜻해요. 자, 봄 하면 우리 친구들 대부분 봄 하면 꽃도 떠오르고 개나리 꽃도 떠오르고 봄에 봄소풍 많이 가죠.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봄이에요. 봄에 쭉 하는 거 봄소풍 따뜻하고 그 다음에 개나리꽃에 아까 또 뭐 있었죠?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건데 저는 봄 하니까 어렸을 적에 아빠랑 같이 저금통을 만들었던 게 생각났어요. 나무를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나무 판자를 해서 집 모양의 저금통을 만들었거든요. 봄에 만들었어요. 봄 하면 저에게는 생각나는 게 저금통이거든요. 집 모양 저금통. 그렇게 이제 항상 봄 하면 일률적으로 꽃, 봄소풍 그런 게 아니라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수평적 사고인 거고 창의적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판적은 그것이 그냥 그래가 아니고 왜 그럴까? 왜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꼭 따지는 것 같긴 한데 왜가 붙으면 우리 그래서 한동안 Y라는 책이 많이 인기가 있었죠. 왜 그럴까? 지진, 왜? 지진이 왜 일어났을까? 왜에서 항상 모든 문제는 왜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무조건 뭐 싸우려고 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원리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렇게 사고력은 논리나 비판, 창의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에 내가 이 학교 부산대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부산대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학교 홈페이지는 당연히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전공 영역에 대한 예비 지식도 조금은 보통 설명 다 돼 있고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은 갖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해력에 대한 평가나 내용의 선정과 조직력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표현력에 대한 평가. 표현력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아시다시피 그냥 발음, 성량, 그 다음에 어휘, 표현과 적절성, 풍부성 등을 들 수 있고요. 예절과 말씨, 그리고 서류 확인을 통한 보충자료 수집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면접에서는 어떤 것을 평가하나? 면접은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구술 면접이에요. 말로 이렇게 하는 건데, 학업 능력 평가하고 역량 평가를 해요. 학업 능력 평가와 역량 평가를 하고 학업 능력이란 건 말 그대로 수학 능력이죠. 전공 수학 능력. 그리고 역량 평가는 사고, 발표, 논리, 표현력. 이걸 가지고 이제 하고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확인이에요.
서류 확인이라는 것은 내가 냈던 학생부하고 자소서, 그게 이 아이가 진짜로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확인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가 뭐 수상 경력을 썼으면 수상 경력에 대한 내용을 알고 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독서 활동에서 책 내용을 썼으면 책 내용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겠죠. 정확하게 내 거니까 내 것을 정확하게 다 알고 들어가야지, 기억이 안 나서 준비를 안 해서 썼던가 안 썼던가 기억을 잘 못하고 그러면 내 건데 내가 망치는 거죠.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면접 보러 가기 전에 항상 10번 이상은 숙지하고 가는 게 좋아요. 자, 확인 면접은 말 그대로 내 거 자소서와 생기부, 학생부를 어떻게 검증하는 면접으로서 개별형 질문 문제를 출제해요. 당연하겠죠. 내 거니까. 거기에서 뭐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어느 부분을 재미있게 읽었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김예빈 학생은 성격이 어떤 부분에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개별적인 질문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인성 면접은 기본적인 자질과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자기 주도, 그 다음에 나눔, 배려, 소통 능력 등 가치관을 알아보는 면접이었어요. 얼마나 더 다른 친구들과 화합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 과에 와서 잘 적응하고 열심히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자질과 학업 역량, 그런 것을 알아보는 면접이고요. 교과통합형. 제시문을 주어주고 아니면 제시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요즘 코로나가 문제죠. 그러면 제시문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플라스틱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왜 종이에서는 활동을 못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면접과 심층 면접이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확인 면접과 인성 면접이 일반 면접으로 들어가고요. 심층 면접과 융합형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심층 면접입니다. 심층 면접은 수학이나 과학 또는 융합된 심층적 내용을 묻는 면접이에요. 그러면 준비 기간이 엄청 길겠죠. 그리고 전반에 대해서 다 깊게 이해해야 돼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면접은 대충 해도 되지만 심층 면접은 정말 모든, 가능하면 뭐 시사나 아니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과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융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섞는 거잖아요. 합하는 거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적 소양이 합해지는 거예요. 인문과 자연 구분이 없이 여러 분야의 제시문이 주어지고, 제시문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서 수학과 과학의 원리, 개념을 확장하는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 이게 뭐냐면 건축학과가 자연과 뭐 과학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역사 쪽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러면 미술 쪽도 알아야 해요. 한 가지, 이과라고 해서 건축학과가 이제 공학이니까 이과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만 아는 게 아니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미술학 쪽도 알아야 되고 한 가지만 아는 게 아니죠. 다 알아야 돼요. 미술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역사학적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학생부 교과는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학교 및 학과 적성, 지적 능력과 사고력, 그 다음에 인성 및 가치관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인성과 가치관은 예절과 태도, 인성, 가치관과 미래관에 대해서 보고 지적 능력과 사고력은 표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수학 능력, 논리력 및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학교 및 학과 적성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지원 학과에 대해서 전공 적성 그 다음에 전문성과 전공 영역에 대한 소양 얼마나 얘가 준비를 많이 했고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입학했을 때 입학한 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며 졸업한 후에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친구가 왜 우리 과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지원 동기 그리고 우리 대학에 맞는 인재상인지 우리 대학의 인재상은 우리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항상 거기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접 전에 꼭 이건 확인해 주시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건 모든 대학의 거의 공통 질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이에요. 나의 면접을 보기 전에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 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나 학과 지원 동기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그 이유 그리고 학교나 학과 인재상에 맞는 자기소개 그 인재상이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다고 했죠.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간 김에 입학처에 들어가 보세요. 입학처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이게 바로 기출문제가 여기에 탑재돼 있어요. 올해 같으면 2021학년도 면접 기출문제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내에 수록돼 있어요. 보고서 내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없으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없으면 그냥 공지사항 내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기록의 주요 내용을 내가 먼저 다 숙지를 해야 합니다. 면접을 준비하려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면접 문제를 만들기 전에 한번 봅시다. 먼저 학생부. 우리 이제 다 학생부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학생부에 있는 나의 강점. 학생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고 자기소개서에서 나의 장점과 비전을 정리를 해야 돼요. 나의 역량을 발견해야겠죠. 나는 진짜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잘 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잘 이끌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의 역량을 발견을 해야 돼요. 장점과 비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이라면 나의 어떤 점을 궁금해할까?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이걸 이렇게 읽었을 때 다른 사람이면 이걸 보고 나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할까? 하고 여기에서 한번 어떤 점이 궁금할까 하면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에서 기본 내용을 파악하면 지원 동기에 이어 진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입학 동기, 지원 동기, 왜 지원을 했습니까도 물어보지만 졸업하고 나서 입학하고 나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교육학과에 입학했어요.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임용고시 봐서 시험 선생님 할 거예요. 그걸로 땡이야. 근데 교육학과에 갔을 때요. 선생님만 되는 길이 아니거든요. 선생님 말고도 교육 관련된 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꼭 선생님 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전공 관련 정보와 기본 지식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전공 관련 사회 문제에 관심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저는 교육학과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거의 학교에 등교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현재 줌이나 아니면 녹화된 영상으로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학교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학과에 지원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영상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일까? 이게 장기화가 되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벌써 지금 거의 1년이 돼가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그거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벌써 많이 기사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그렇게 혹시 내가 어떤 과에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서 이게 바로 시사 문제거든요. 전공 관련된 시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대학 입학처, 아까 대학 입학처 들어가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있죠? 거기에서 기출문제도 확인하고, 그리고 안내 영상. 우리 학교는 어떠한 홍보 영상이 있거든요. 대학 입학처에 딱 들어가서 대학 안내 영상, 홍보 영상도 확인하고, 자료라는 건 바로 그거겠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그 자료를 꼭 찾아서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준비를 해야겠죠. 1단계 제출 서류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질문으로 답변 요령을 연습하고, 모의 면접, 이거 중요해요. 모의 면접을 해야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오거든요. 앞에서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사례를 얘기했었죠. 사례를 한 것처럼 연습을 안 해보면요. 가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을 더듬거리기도 하고, 제출서류 확인해 말이 막 빨라졌다가 느렸다가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의 면접은 친구들하고 해도 되고, 그냥 혼자 가족들 앞에서 해봐도 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계속 천천히 말 연습해도 되고,
혼자 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해서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1대1로 다대일로 할 때도 처음에 서로가 이제 친구하고 할 때 보세요. 친구하고 할 때 내가 먼저 할게, 네가 나한테 질문을 해. 대신에 이렇게 녹화를 해줘. 그리고 네가 할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녹화해 줄게 하고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녹화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녹화를 하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해주세요. 너 이렇게 하니까 너 눈이 자꾸 이렇게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 너 그리고 자세가 이상해. 말이 너무 빨라. 말을 너무 더듬더듬 이렇게 친구가 피드백을 해주면 아 그래 알았어 다시 한번 할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영상 찍으면요 첫 번째 영상보다 훨씬 내가 고쳐진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그리고 모범 답안으로 내가 어느 정도 예상 질문을 빼놓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키워드로 암기를 해서 말하기 연습을 하면 거의 당황하지 않고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접 태도도 중요하겠죠. 어떻게 앉는 거지.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앉으라고 했다고 이렇게 등 이렇게 기대고 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자, 학생부 확인해서 나만의 장점, 전공 적합성을 판단할 내용을 찾고 그 다음에 면접관의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 아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이라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궁금할 점이 무엇인가. 그거 그다음에 예상 문제. 우리 이제 오후에는 예상 문제 한번 만들어서 연습해 볼 건데 예상 문제 추출 후 답변을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가벼운 질문으로 답변 연습하고 2과일씩으로 대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앞에다가 주저리 이야기한 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은 안 들어요.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할 때 지루해지거든요. 저는 땡땡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고 앞에다가 주제를 먼저 딱 하고 해야 돼요. 이게 바로 2과일씩입니다. 그리고 면접관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면접관 볼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시작할 때는 면접관은 가슴 높이를 쳐다보고 이야기할 때는 한 번씩 아이 컨택 면접관의 눈을 쳐다보고 그리고 적당한 음량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수험번호 23,050번 이렇게 목소리 작게 해도 안 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고 적당한 음량과 속도로 그리고 다양하게 말하는 습관. 이상하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속어 쩐다 아우 그거 완전 대박이에요 이렇게 그런 이상하게 말하는 다양하게 말하는 습관도 고치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모의 면접 중요하다고 했죠. 모의 면접으로 예행 연습하고 현실인 것처럼 긴장감을 유지해야겠죠. 긴장감 갑자기 들어가고 하면 항상 누구나 다 긴장해요. 왜냐면 나의 미래잖아요. 마지막 관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지금부터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하면은 면접 당일날에는 똑같다는 거죠. 면접 당일날에는 그냥 항상 긴장감을 유지했기 때문에 면접 당일날에도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장, 착석, 퇴장 혹은 비대면에 맞춰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폰으로 이렇게 찍으라고 했죠. 찍는데 그냥 편히 앉아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항상 모의 연습을 할 때는요. 항상 똑같이 내가 지금 현재 면접 당일이다 생각을 하고 똑같이 와서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입장을 하고 착석 엉덩이는 의자 깊숙이
등받이 의자가 있으며 뒤에 딱 붙이고 이렇게 서서 딱 앉아서 착석을 하고 퇴장할 때도 인사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 순서까지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비대면일 때는 얘를 거치대에다 딱 걸어놓고 미리 딱 하면 좋겠죠. 이렇게 똑같이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꾸준히 연습하면 좋다는 거죠. 우리 공부의 신에서도 그 공부의 신 그 공신 김성태? 그분이 그랬죠. 그분은 공부할 때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고. 수능 시간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시간표에 맞춰서 항상 공부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면접 연습도 똑같이 면접 시간표 흐름에 맞춰서 똑같이 연습을 하면 여러분 긴장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죠.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는 부산대 교육대학교 학생이야. 내년에. 나는 벌써 부산대 교육대 학생이야. 나를 안 뽑으면 누구를 뽑겠어. 이 정도는 뭐 내가 갖는 건데 어때요?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연습하면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당연히 내년에는 멋지게 부산대학교를 다닐 거야.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재경이 짱. 그리고 나서 예의 바른 면접 태도, 그건 중요하죠. 항상 인사 잘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요.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특히나 우리나라는 예의를 또 많이 보기는 하죠. 처음 딱 봤을 때 예의 바른 태도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거든요. 그리고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어도 대화가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대화가 계속 돼요. 자연스러워지면. 근데 아무리 유창한 말솜씨라도 그 사람하고 자연스럽지가 않으면 대화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 이건 진짜 안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신감 있어야 된다고. 이 자신 없는 태도는요. 완전히 나를 깎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관성 중요한 건데 압박성 질문에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진짜 그 말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그게 아니고요. 저 이렇게도 생각해요 하면서 자기 주장을 바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일관성 있게 그냥 쭉 밀고 나가야 되고, 키워드 중심으로 말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 문제를 만들 거예요. 예상 문제를 만들면 어떤 친구들은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앞에서 끝까지 그 답안을 다 외우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다 외웠어. 외우고 나서 딱 갔는데 막히든지 하나가 까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엉켜가지고 기억이 아예 안 나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이제 책 읽듯이 나와요.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AI가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말솜씨 자연스럽게 회피하지 말고 그렇게 키워드로만 회피, 태도, 주장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외워두면 거기에다 우리가 살은 붙일 수 있잖아요. 살 붙여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했던 대로 뭐 기출문제 활용하고 연습하고 모의 면접 대학에서도 많이 해요. 그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면 모의 면접 신청해서 하면 좋아요. 이게 이제 우리 워크북과 정보북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 소양 문제
지원 학과의 지원 동기, 그다음에 대학 생활 계획. 이제 이거 여기 너희 세부 전공이나 학업 계획은 어떻게 할 거니? 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학업 위에 너 이거 학교 다니면 전공 말고 또 대학 생활은 어떻게 할래? 그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소개와 졸업 후 진로와 장래희망, 그다음에 학생부 비교과 영역 기록을 우리가 봉사활동을 했대요. 뭐 어디 가서 어떻게 1년 동안 했으면 1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너는 무엇을 얻었니? 하고 봉사활동 내용이나 동아리활동, 수상경력, 출결 등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나의 신상, 성품이나 인격, 나의 강점, 장점, 비전 같은 거 잘 정리하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생활 신조, 좌우명, 취미 특기, 재학 중인 학교의 특성이나 자랑거리,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고향 특성 같은 거. 그래서 이거 이제 공통문항은 모든 대학교, 대부분의 대학교가 다 이건 한 개씩은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뭐 성장 과정, 뭐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이나 아니면 지원 동기, 진로 계획 같은 거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교내 활동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해요. 잠깐만요. 그리고 교내 수상 내역에서 학과의 의미 있던 것, 대회 준비 과정,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어려움과 극복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극복 과정과 그다음에 그것을 극복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답변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워크북에 있는 내용이긴 해요. 교과 성적 관련해서 이제 학생부를 활용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잠깐만요, 학생은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인데, 1학년 때 등급이 왜 이렇게 낮았어요?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 등급이 낮은 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반대로, 이거 성적 되게 좋았네. 그러면 학생이 특별하게 학습했던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교과 성적에 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수상 경력에 대해서는 뭐 1등, 몇 등 했습니까? 그런 건 안 물어봐요. 그 수상을 통해서 성취했던 거 아니면 노력했던 과정, 그걸 대부분 물어보고, 그다음에 어떤 대회에 대해서 수상했던 그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요. 이게 무슨 대회예요?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여기는 우리 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참여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과하고 연결돼서 아니면 전공 적합성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전혀 관계는 없어도 가능하면 만들어야겠죠. 그것을 모범 답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율활동. 강의를 들은 후에 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반장 선거, 부반장 선거고 낙선했을 때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담으로 우리 막내가 이번에 1학기 때요.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반장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반장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반장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반장 선거에서 떨어진 이유가 자기가 발표를 잘 못해서 떨어졌다고 2학기 때 할 발표를 지금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반드시 2학기 때는 반장을 하려고 1학기 때부터 엄마 지금부터 발표 연습을 하면 2학기 때는 반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낙선 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처럼 대학에서도 똑같이 임원 선거가 혹시 떨어졌으면 그거에 대한 생각, 그리고 혹시 또 아니면 임원을 하면 진짜 욕먹는 게 리더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욕먹는 게 리더거든요. 그랬을 때 어려웠던 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율활동은 대부분 리더십에 관한 걸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왜 그 봉사활동을 거기를 왜 가게 됐습니까? 하게 된 이유나 계기, 그리고 노력한 점, 아니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똑같이 참여 계기,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다 참여 계기. 그 다음에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진로활동이라는 것은 과제탐구로 생각해도 돼요. 과제탐구로 생각해서 주제 발표할 때 어려웠던 거, 아니면 과제탐구를 할 때 힘들었던 점, 거기에서 배웠던 거, 원리,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과 세부 능력, 과제특기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여기에서도 과제 탐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 탐구할 때 배운 점, 주제를 선택한 이유, 해결 방안, 어려웠던 점,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과학 실험 및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심층 면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심층 면접. 과학 실험 및 법칙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지원자의 중요 항목을 평가하기도 하고. 독서 활동. 지금은 많이 그러진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친구들이 이거 독서 활동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조금 따서 쓰고 채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유사성에 다 걸리고, 그리고 면접에서 다 걸러지는 거 알죠? 개별 면접에서 호미유라세 파수꾼을 읽었네? 여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 하나하나 검증이 들어가니까 요즘은 친구들이 다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책을 읽으면 사람인지라, 그리고 우리 공부하기도 힘든데 언제 다 그게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책을 읽으면 따로 독서활동 기록을 해놔요. 읽게 된 동기. 우린 다 기록이에요. 기록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책 이름, 읽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내가 느낀 점, 그 다음에 대충의 줄거리, 그리고 과학책 같은 경우이면, 과학도서이면 이론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이론 설명, 개념 설명, 그걸 충분히 해놔야 돼요. 적어놔야지.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지금 이제 친구들은 2학년이고 3학년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면접 보러 갈 땐 기억이 안 나요. 당장에. 그래도 갈 때 독서활동지를 보면 이게 있었고, 이랬었지 기억이 나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한번 지금부터 지금
꾸준히 하고 있으면 최고고요. 아직 안 하고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제목만 기록하지 말고 책 제목 한 다음에 계기, 읽게 된 계기, 그 다음에 느낀 점, 그리고 사건의 뭐 흐름이나 이론 설명, 줄거리 정도는 꼭 적어 놓으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행동 특성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리더십이 발휘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도대체 여기에 리더십이 발휘됐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학생부를 보면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런 말 많이 써요. 그러면 여기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니?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니? 어떻게 해서 친구들을 너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니? 그런 걸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단체를 왜 참여하게 됐니? 참여 활동 동기. 그 다음에 여기를 할 때 힘들었던 일은 뭐야? 대부분 다 고난 극복을 다 물어보죠. 왜 여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됐으며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대부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자소서는 학생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지원자의 강점과 역할을 보완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학업 태도나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지원자의 강점과 역할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뭐 자율학습 관련해서도 있고 봉사활동 관련 다 비슷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 다음에 진로활동 관련, 독서활동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항을 만들 건데 아까 제가 기출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응? 기출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대학교 그기 사이트요. 대학교 입학처 어디에? 입학처 가면 있어요? 무슨 보고서? 기출 문제. 아닌데. 그냥 기출문제라고 하면 안 나와요. 대학 홈페이지 입학처에 가면 공지사항 쪽에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 그게 바로 기출문제예요. 그 안에 있어요. 그 문서 내 안에 쭉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 기출문제가 있어요. 알았죠? 그거 꼭 활용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부산대, 아니면 부경대, 그렇게 동아대, 아니면 서울대, 연대고대, 그런데 자기가 쓰고 싶은 지원대학 이제 합격해서 면접을 보러 가려면 내가 목표한 대학이 있으면 미리 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마지막. 그러면 우리 대학에 지원했는데 내가 너를 선발해야 될 이유를 한번 말해봐라. 그러기도 해요. 내가 꼭 너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니? 라고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가 있네. 보세요. 자신의 단점을 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두라고 했었잖아요. 자소서에서. 그러면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힘들여 노력했던 사례를 얘기하래요. 항상 여기에서는요. 우리 면접에서는 사례, 내가 했던 나의 액션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힘들여 노력했던 사례를 저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열심히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그러면 그냥 그 단답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아이 괜찮네? 아니면 그래? 한 번 더 듣고 싶고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고 이 아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을 때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왜 그렇게 꼭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더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자기 거 학생부나 자소서를 보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들면 단답형을 끝내지 말고 자기가 작성한 답변에서 그 답변에서 또 문제를 파생을 시키세요. 이렇게 계속 마인드맵처럼 계속 그 문제를 만들어 보라는 거지. 그냥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해되죠? 나 같으면 이거 사진 찍는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라고. 찍었나요? 네. 넘겨도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학과 전공을 위해서 학생이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대답을 네, 저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었습니다. 하고 제목만 딱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책 이름을 단답형으로 말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말하는 게 뭐야? 왜 이 책을 읽게 됐는지, 읽게 된 동기와 배경을 이야기하고 중간 과정, 특히 중간에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런 우리 다 그러잖아요, 보통. 중간 그거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읽기 싫어가지고 안 읽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읽어냈으면 어떻게 다 읽어냈는지 그 극복하게 된 노력을 아까 항상 모든 면접에서는 나의 액션을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시행착오를 하게 돼서 그것을 극복하게 된 노력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것을 읽고 나니까 무엇을 느꼈고 그리고 나서 뭐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더 유전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니면 어떤 논문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는 후속 활동까지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최고예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이거예요. 두 갈씩 항상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접의 답변,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두 갈씩입니다. 네, 저는 땡땡땡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에다가 그 답을 딱 집어넣어요. 네, 저는 땡땡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고 이제 책을 읽게 된 이유나 아니면 내가 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이유나 그런 걸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장을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다 설명을 하는 거죠. 아니면 내 의견을 말하고 그 예를 네,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면서 그 예시를 이제 나중에 들어주고 이렇게 앞에다가 나의 주장이나 내 생각을 앞에다가 딱 제시하는 게 바로 두 갈씩이라고 하고 면접에서는요. 두 갈씩 면접뿐만 아니고 자소서도 그러고 항상 문장은 두 갈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연습 자소서는 지금부터 써보는 게 좋거든요. 자소서 쓸 때도 두 갈씩으로 항상 잊지 말고 연습해 보세요. 알았죠? 네.
그러면 면접 준비는 언제 해요? 면접 준비는 언제 하긴요. 학생마다 개인차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과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그냥 내신은 충분해. 그럴 때는 그냥 틈틈이 그냥 평상시 하면 돼요. 아, 근데 면접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지금부터 준비하래. 면접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데 근데 나는 내신이 안 돼. 근데 면접 준비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내신 그래도 성적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선 면접은 놔두고 면접 고민은 나중에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내 꿈이에요. 내 꿈을 향해서 먼저 나의 성적을 요만큼 쌓아놓고 나서 그때 면접 준비를 하면 돼요. 면접 준비 어렵지 않아요. 왜? 이게 있잖아. 우리 워크북, 정보북 다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출문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옆에서 다 도와주시잖아요. 학생부도 있지, 자소서도 있지. 조금만 내가 신경 쓰면 핸드폰 가지고 면접 연습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된다 하면은 내가 성적이 되면 평상시에 충분히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아직 성적이 안 돼. 그러면 내 꿈을 향해서 먼저 성적부터 쭉 올려놓고 나중에 면접 준비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상시나 일괄합산 전형 지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에는 기본적으로 말은 금방 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능력만 좀 연습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서류가 통과된 면접자는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협력해서 면접 준비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친구들과 선생님하고가 힘들면 가족과 연습해도 되는 거고요. 항상 꾸준히 어떻게 거울 보고 동영상 촬영해서 쑥스럽긴 해요. 저도 제 거 보고 동영상 이렇게 보면 처음에 동영상 지금 제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내 목소리를 잘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영상 촬영된 모습을 보면 아, 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하구나. 저 처음 알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노래방도 잘 못 갔었어요. 마이크로 나오는 나의 목소리가 이상해서.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게 익숙하니까 이렇게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아, 내 목소리가 이렇고 내 목소리 톤이 이 정도이고 목소리가 빠르다 느리다 그거 확인할 수 있고 거울 보면서 웃으면서 스마일 웃으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면접 당일 꾸준히 연습하고 면접은 이제 여기만 통과하면 나는 학생이에요. 나의 꿈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긴장만 안 하면 돼요. 긴장만 안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신 있게. 우리 다 준비한 말 그대로 매뉴얼 다 있잖아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한 번씩 다시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기출문제 답변 한번 싹 점검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면접에서는 이제 비대면인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입실인 경우에는 직접 대면인 경우에는 가서 입실을 했을 때는 자 이제 자 들어오세요 하고 가면 인사를 딱 하고 안녕하세요 2352번 정선입니다 하고 앉았을 때 바른 자세로 엉덩이는 의자 뒤에다가 쑥 집어넣고 허리는 바로 세운 다음에 양손은 주먹을 살짝 이렇게 쥐어서 양 무릎에 올려놓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무릎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도 돼. 배에다 살짝 붙여도 돼. 이렇게 해서 바르게 허리를 세우고 이렇게 앉아있고, 시선은 면접관의 여기 가슴 쪽, 여기를 쳐다보면 돼요. 눈을, 아이 컨택을 하라고 했어. 아이 컨택을 하라고 했어.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민망하게 계속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여기 가슴 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신기하다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분위기를 익혀야지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면 안 되고요. 그랬다가, 실제 이제 면접관님이 물어보면, 그때는 계속 가슴만, 여기만 쳐다보는 것보다 한 번씩 자신있게 면접관님하고 아이 컨택, 눈을 한 번씩 딱 마주쳐주면, 아이 컨택을 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비속어나 유행어. 난 지금, 뭐 유행에 민감합니다. 뭐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유행어나 비속어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중언부언하게 뭐 주관이 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얼굴인데 이 표정하고 이거하고 틀리죠? 어두운 표정보다는 스마일 웃는 표정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는 건데 표정이요.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인상을 봤을 때 표정이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첫인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표정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55%예요. 이게 메러비안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3초밖에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3초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3초 안에 우리 제일 먼저 위에서 아래까지 한번 딱 스캔하는데 3초도 안 걸리죠. 그럴 때 얼굴 표정이 많은 걸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섭게 하거나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으면 쟤는 우울한 사람인가 봐. 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짝 스마일하고 있고 하면은 쟤는 얼굴이 밝아. 마음이 즐거운 아이인가 보다. 행복한 아이인가 보다. 그렇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청각적인 요소까지 정해지면 이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저 아이는 이러이러한 성격의 아이구나 하고 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어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해서 실제 면접을 갔어요. 그러면 꼭 중간에 입장 변하면 안 돼요. 일관성 있게, 나의 주장은 꼭 일관성 있게,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했던 지망학과 상식이 당연히 풍부해야겠죠. 평소 시사상식은 눈여겨봐야 돼요. 신문 사설 읽어라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인터넷 자주 보잖아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머리 쉬고 할 때 인터넷 많이 확인하죠. 그럴 때 연예면을 많이 보지 말고 가능하면 오늘 뉴스에는 뭐가 나왔을까 하고 한번 시사면을 한번 더 봐주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답은 상세하고 명확하게 하고 나열 선택형 문제는 한쪽을 선택하면 저는 1번을 선택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이유까지 분명하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세요. 뭐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그냥 대충 아마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는 무슨 논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쳐야 되고요. 소신과 포부는 당당하게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마음 먹은 거고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라는 나의 포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밝히고 모를 때는 모른다고 쭈뼛쭈뼛 기죽지 말고요. 모를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질문을 되물어요. 죄송하지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다시 되물으면서 머리로 한 번 더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되물어도 되고 아니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라고 요청을 해도 되고요. 쭈뼛쭈뼛 몰라가지고 이해 안 돼가지고 하다가 눈물 뚝뚝 흘리지 말고요. 알았죠? 그리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며 당당하고 솔직하게. 우린 거짓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당당하고 솔직하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면접은요. 면접관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또박또박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순발력 아까 이해를 못한다고 쭈뼛쭈뼛 하는 것보다는 죄송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순발력. 순간의 재치도 필요한 거고요. 아니면 긴장했으면 한 번씩 재밌는 이야기, 뭐라고 생각하면, 자신은 이야기 같은 거 할 때, 집안 이야기 같은 거 할 때도 재밌는 에피소드 섞어서 이야기해도 돼요. 순간의 유머 같은 거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당황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둘둘둘둘둘둘 떨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우리는 앞에서도 그랬죠. 당당하고 내가 아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당황하는 것은 떨어지는 거에 지름길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건데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답을 모르는 것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대답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성실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워크북에 실려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모의 면접을 할 때 체크 요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가 문항을 예상 평가 문항을 만들 때 이왕이면 여기에 맞춰서 평가 요소에 맞춰서 평가 문항을 추출하고 그리고 모의 면접할 때도 여기에 맞춰서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학년은 끝났고요. 2학년은 3학년이 될 거고요. 지금 3학년이에요. 그리고 1학년은 이제 2학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1학년도 아니고 2학년도 아니에요. 2학년이고 3학년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시간을 보면 엄청 떨려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떨려요. 떨리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역량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해요. 우리 친구들은 시계만 보지 마세요.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켜요. 나의 꿈이, 나의 목표가 부산대 교육대학교다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내신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는 그 방향만 바라보고 가면 나는 거기에 갈 수가 있어요. 시계만 바라보면 시간에 쫓기어서 가기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는 우리 친구들이 나침반을 바라보고 나의 꿈을 향해서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멋진 서창고등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Zombie apocalypse.